이용사, 미용사 필기문제 번호 1번부터 200번까지 쇼트 동영상 활용법입니다. 첫 번째, 운전하면서, 운동하면서, 청소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본 동영상을 오디오북처럼 크게 틀어놓고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론 내용이나 기출문제가 자연스럽게 암기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올린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기출문제 동영상 인터넷 주소를 알고 싶으면 필기 동영상 주소라고 적어서 SMS 문자 보내주시면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10-3582-8253입니다. 암기법은 사모님 빨리빨리 53입니다. 사모님 빨리빨리 53. 2023년 이용사, 미용사 CBT 필기시험 출제 경향입니다. 1번, 쉬운 문제는 10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응시자가 너무 증가해서 필기시험부터 물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2번, 수험자분들의 공통적인 불만이 책에 안 나오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공부에도 찍기 바쁘고요. 간신히 60점 넘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3번, 책이 안 나오므로 일반 상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4번, 예전에는 법규가 10문제였으나 이제는 2문제에서 6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5번, 법규 비중을 줄인 대신에 화장품과 피부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6번, 영어가 많이 나옵니다. 문제는 한글이지만 보기가 영어입니다. 영어를 모르면 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7번, 지문이 짧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지문이 짧다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8번, 임의용 이론, 피부, 소독, 공중보건, 법규가 차례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무작위로 나옵니다. 수험자분들의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공중위생관리법규 공부하는 방법 간단히 소개합니다. 첫 번째, 법규 문제의 특징상 공부를 해도 금방 까먹습니다. 정확히 암기를 하면 쉽게 풀리는데요. 까먹으면 감각적으로 찍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법규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규를 소리내서 계속 읽고 글씨를 눈에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암기하는 것입니다. 까먹으면 다시 소리내서 읽고 눈에 익히면서 머릿속에 암기를 하세요. 이것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땅한 암기법이 따로 없습니다. 네 번째, 굳이 암기법을 말씀드린다면 앞 글자만 따서 암기하거나 연상해서 암기하는 방법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필기시험장에서 60문제 풀 때 까먹기 전에 제일 먼저 법규 문제부터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합격 확률이 높아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쇼트 1번,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으로 이것을 활용하여 교육 훈련이나 기술 자격에서 현장 실무 중심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이것이란 NSC, NCS, NFC, NPS. 정답은 NCS입니다. NCS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말합니다. 참고로 NSC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말합니다. 2번,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뜻하는 NCS는 무엇의 약자인가? 내셔널 컴플라이언스 스탠드,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 내셔널 컴플리멘트 스탠다드, 내셔널 컴플라이언스 스탠다드. 정답은 2번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국가는 내셔널, 직무는 컴피턴시, 표준은 스탠다드입니다. 직무, 컴피턴시 잘 기억하세요. 문제 3번, 공중위생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영업신고 기간은 승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20일 이내, 30일 이내, 한 달 이내. 정답은 4번 승계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입니다. 30일 이내와 한 달 이내는 다릅니다.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월 28일에 승계한 경우 한 달 이내는 3월 27일까지를 의미하지만 30일 이내는 3월 29일까지를 의미합니다. 30일 이내와 한 달 이내를 서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4번, 공중위생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한 달 이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차 위반 개선명령,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정답은 1번, 1차 위반 시 개선명령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개선명령은 영업소 작업 환경과 관련된 행정처분입니다. 지위승계 신고는 해당 관청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것이므로 개선명령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5번, 두부라인 명칭 중에서 얼굴을 정면에서 보았을 때 코를 기준으로 두부 전체를 수직으로 나눈 선은 무엇이라는가? 정중선, 축중선, 수평선, 축두선. 정답은 1번 정중선입니다. 정중선이란 코를 기준으로 나눈 수직선을 말합니다.
축중선이란 2여 포인트를 기준으로 수직선, 수평선이란 2여 포인트를 기준으로 수평선, 축도선이란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를 기준으로 나눈 수평선을 말합니다. 거저주는 문제죠. 문제 6번. 짧은 헤어스타일을 커트할 때 상단에 있는 두 발은 길게, 하단으로 갈수록 짧게 커트해서 인접 두 발의 길이에 작은 단차가 생기도록 하는 커트 기법은 원랭스 커트, 인크리스 레이어 커트, 그라데이션 커트, 스퀘어 커트. 정답은 3번 그라데이션 커트입니다. 원랭스는 단발머리, 인크리스 레이어는 주로 여성 커트인데요. 상단보다 하단이 더 길게 커트하는 것입니다. 디크리스 레이어를 다른 말로 그라데이션 커트라고 합니다. 주로 남성 커트, 상단보다 하단이 더 짧게 커트하는 것입니다. 스퀘어는 네모 박스형으로 커트하는 것을 말합니다. 갑자기 영어가 나오니까 어렵죠? 모르겠으면 그냥 찍으세요. 2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7번. 네일 프라이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성분은 메타크레산이다.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조심해서 다룬다. 인공 네일이 잘 접착되도록 자연 손톱 위에 골고루 바른다. 프라이머는 접착력이 아주 강하므로 한 번만 바르면 된다. 정답은 4번. 프라이머는 접착력이 강한 편이지만 아주 강하진 않고요.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바르셔야 됩니다. 네일 프라이머란 손톱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입히는 제품인데요. 손톱 표면을 약간 산성화시켜서 인공 네일이 잘 밀착되도록 도와줍니다. 손톱 표면을 매끄럽고 평탄하게 해줍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바르셔야 매끄러워집니다. 접착력이 너무 강하면 인공 네일을 제거하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여성분들한테는 쉬운 문제, 남성분들한테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2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8번. 메이크업 프라이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996년 미국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로라 메르시에가 화장의 기본을 다진다 라는 개념으로 만든 것이 시초이다. 메이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부 모공과 요철을 꼼꼼히 채워 피부결을 매끈하게 만드는 제품이다. 모공과 잔주름을 덮어 거친 피부를 매끈하고 촉촉하게 하여 화장의 밀착감을 높여준다. 메이크업 베이스와 구별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는 색이나 펄이 없어야 한다. 정답은 4번. 메이크업 베이스와 프라이머는 서로 구별되긴 하지만 메이크업 베이스처럼 프라이머 제품 또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여러가지 다채로운 색이나 펄이 들어간 제품,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성 프라이머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2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9번. 소독약 원액 15ml를 물 65ml에 섞으면 몇 프로의 소독이 되는가? 약 15%, 19%, 25%, 38%. 정답은 2번 약 19%입니다. 소독약 15를 물 65와 섞으면 총 80인데요. 소독약 15를 총 80으로 나누면 0.187호. 다시 말해서 18.75%의 소독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약 19%. 문제 10번. 음용수 소독에 사용되는 화학적 소독제는 참나무숲, 과산화수소, 염산, 표백분. 정답은 4번 표백분입니다. 음용수 소독에 사용되는 화학적 소독제는 표백분과 염소 등이 있습니다. 참나무숯은 자연적인 소독제입니다. 문제 11번.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과 용존 산소량 수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반비례 관계, 정비례 관계, 1대1로 혼합된 관계. 정답은 2번 BOD와 DO 수치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BOD가 상승하면 DO는 하락하고요. BOD가 하락하면 DO는 상승합니다. 2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12번. 아래 내용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케라틴 섬유와 멜라닌 색소를 포함한다. 모발 전체의 85에서 90%를 차지한다. 모발의 굵기와 색상을 담당한다. 모유두, 모표피, 모수질, 모피질. 정답은 4번 모피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 13번. 글리세롤 또는 글리세린의 가장 중요한 작용은 무엇인가? 수분 유지 작용, 소독 작용, 탈색 작용, 탈수 작용. 정답은 1번 수분 유지 작용입니다. 글리세롤 또는 글리세린의 대표적인 효능은 피부 보습 작용과 피부 진정 작용입니다. 글리세롤을 95% 이상 포함한 화합물을 글리세린이라고 합니다. 글리세린은 탄소, 산소, 수소로 구성된 무색 무취의 액체성 알코올적 유기 화합물입니다. 비누나 젤, 보습제, 의약품 원료, 식품 감미료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2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14번.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해의 발생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공사장의 분진 발생, 산업장의 무단 폐수 방류, 공사장의 중대형 구착 작업, 농촌의 부뚜막 굴뚝 연기. 정답은 4번 농촌의 부뚜막 굴뚝 연기입니다. 농촌 부뚜막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공해로 볼 수도 있지만 전체 공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하며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정답은 4번. 문제 15번. 식품을 통한 식중독 중에서 독소에 해당되는 것은 병원성 대장균, 장염 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 구균. 정답은 4번 황색포도상 구균입니다. 식중독의 종류는 세균성과 바이러스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균성이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세균성 식중독 중에서 독소형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독소형은 황색포도상 구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이 있습니다. 감염형은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균, 장염 비브리오균, 캠필로박터균 등이 있습니다. 캠필로박터균까지 암기하시려면 대가리 박 터집니다. 감염형은 굳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16번. 동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에 나온 장가의 기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싱글링, 엽선깎기, 엽깎기, 수직싱글링, 수평깎기, 수직깎기. 정답은 6번 수직깎기입니다. 싱글링과 수직깎기는 서로 다른 기술입니다. 싱글링은 수평작업, 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싱글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영어로 싱글링입니다. 수직깎기는 수직작업, 빛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영어로 버티컬 트리밍입니다. 싱글링과 수직깎기 혼동하지 마세요. 2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17번. 동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장가위로 버티컬 트리밍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요철 제거 또는 평탄화, 싱글링 작업이 편하도록, 두 발의 숱을 제거하기 위하여, 층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답은 1번 요철 제거 또는 평탄화입니다. 수직깎기, 버티컬 트리밍은 요철을 제거하거나 평탄화 작업을 위한 것입니다. 수직깎기 한 다음 싱글링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싱글링 작업을 한 다음 수직깎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싱글링 작업이 편하도록 이라는 내용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두 발의 숱 제거는 완전히 틀린 내용입니다. 층 제거 또한 완전히 틀린 내용입니다. 수직깎기를 한다고 층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직깎기 한다고 층이 제거되는 것 또한 절대 아닙니다. 층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18번. 정상적인 경우 피부가 각질화되는데 며칠이 걸리고 각질층에서 때로 박리될 때까지 며칠이 걸리므로 피부의 정상적인 각화 주기는 총 28일이다. A와 B에 들어가는 숫자를 옳게 배열한 것은 10, 18, 12, 16, 14, 14, 16, 12. 정답은 3번 14, 14입니다. 정상적인 피부의 각화 주기는 총 28일, 표면이 각질화되는데 14일, 때로 박리될 때까지 14일이 걸립니다. 문제 19번. 얼굴이나 턱에 붙은 백분가루, 털 등을 털어내는 데 사용하는 브러쉬로 주로 동물의 부드럽고 긴 털을 사용하여 만든 것은 포마드 브러쉬, 쿠션 브러쉬, 페이스 브러쉬, 롤 브러쉬. 정답은 3번 페이스 브러쉬, 얼굴 브러쉬입니다. 문제 20번. 이용사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 다시 말해서 필기시험 면제 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몇 년인가? 1 year, 2 year, 3 year, 4 year. 정답은 2번 2년입니다. 암기법은 내년, 2년 내에 빨리 합격하거라. 내 2년!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21번. 일반적으로 건강한 모발이란 20에서 30, 20에서 30, 4전후, 30에서 40, 60에서 70, 5전후, 50에서 60, 40에서 50, 6전후, 70에서 80, 10에서 15, 5전후. 정답은 4번. 일반적으로 건강한 모발은 단백질 70에서 80%, 수분 10에서 15%, 수소이온 농도는 4.5에서 5.5 사이입니다. 문제 22번. 상피 조직의 신진대사에 관여하며 피부 재생을 돕고 각화 정상화 및 피부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비타민 A의 화학적 명칭은? 지문이 길어도 결국 비타민 A의 화학적 명칭을 묻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레티놀, 아스코르브산, 칼시페롤, 토코페롤. 정답은 1번 레티놀입니다. 비타민 A의 화학적 명칭은 레티놀, C는 아스코르브산, D는 칼시페롤, E는 토코페롤. 다시 한번 비타민 A는 레티놀, C는 아스코르브산, D는 칼시페롤, E는 토코페롤. 무조건 암기.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23번. 피지선의 활성을 높여주는 호르몬은 안드로겐,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인슐린. 정답은 1번 안드로겐입니다. 안드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은 여성 호르몬, 인슐린은 췌장의 랑게르 한스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혈당량을 낮추는 유일한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암기법은 피지가 안 들어오면 좋은데 자꾸 들어오죠. 피지가 안 들어오면 좋은데. 문제 24번. 여러가지 꽃향기가 혼합된 세련되고 로맨틱한 향으로 아름다운 꽃다발을 아는 듯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주는 향수 타입은 싱글 플로럴, 플로럴 부케, 시트러스, 우디. 정답은 2번 플로럴 부케입니다. 플로럴이란 꽃향기를 말합니다. 싱글 플로럴, 한 종류의 꽃향기. 플로럴 부케는 여러가지 꽃들의 복합적인 향기. 시트러스는 오렌지, 레몬, 라임, 자몽 등의 감귤류 특유의 향기입니다. 우디는 나무에서 추출되는 향인데요. 남성 향수의 대표적인 향기입니다. 무겁고 차분하고 중후한 느낌을 줍니다. 2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25번. 성인의 경우 피부 전체의 무게는 체중의 약 몇 프로를 차지하는가? 5에서 8%, 15에서 18%, 25에서 28%, 35에서 38%. 정답은 2번 15에서 18%입니다. 신체에서 가장 큰 기관인 피부는 체중의 약 6분의 1을 차지합니다. 즉 몸무게의 16% 정도입니다. 암기법은 좀 무서운 얘기인데요. 6분의 1은 살입니다. 여기서 6이란 고기 육자로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6분의 1은 살, 다시 말해서 16% 정도입니다. 문제 26번. 표피 중에서 가장 두꺼운 층으로 노화 시에는 얇아지는 층은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정답은 4번 유국층입니다. 유국층은 표피 중에서 가장 두꺼운 층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노화될수록 얇아지게 됩니다. 꼭 암기하세요.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27번. 산성비란 빗물 또는 눈의 산성도가 pH 얼마 이하를 말하는가? 3.6, 4.6, 5.6, 6.6. 정답은 3번 5.6입니다. 환경부 학계의 통상적인 정의상 산성비란 수소이온 농도 5.6 이하인 빗물과 수노를 말합니다. 암기하세요. 문제 28번. 수도법상 음용수의 일반 세균 기준치는 검수 1ml당 얼마인가? 1, 10, 100, 1000. 정답은 3번 100입니다. 음용수의 일반 세균 기준치는 검사 대상 물 1ml당 100 CFU 이하입니다. CFU란 콜로니 포밍 유닛인데요. 집락 형성 단위, 식민지 형성 단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균이 식민지를 개척해서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서 번식 가능한 세포의 수만 계산한 것입니다. 음용수의 일반 세균 기준치 1ml당 100 CFU 꼭 기억하세요.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29번. 2023년 1월초 기준으로 이용업 직종의 NCS 능력 단위는 총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가? 34, 38, 43, 48. 정답은 3번 43개입니다. 무조건 암기. 문제 30번. 2023년 1월초 기준으로 이용업 직종의 NCS 능력 단위는 43개로 구성되어 있다. 능력 단위 하부의 학습 모듈은 총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가? 43, 48, 53, 58. 정답은 3번 53개입니다. 능력 단위는 총 43개. 능력 단위 하부의 학습 모듈은 총 53개입니다. 43, 53. 무조건 암기. 문제 31번. 조선시대에 일반 의료행정 및 의과고시를 담당했던 부서는 내의원, 전의감, 활인서, 해민서. 정답은 2번 전의감입니다. 내의원은 왕실의료 담당, 전의감은 일반 의료행정 및 의과고시 담당, 활인서는 감염병 담당, 해민서는 서민의료를 담당했습니다. 이것 또한 무조건 암기.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32번. 천연과일에서 추출한 화학적 필링제는 아하, 바하, 파하, TCA. 정답은 1번 아하입니다. 아하란 알파 하이드록시 에시드인데요. 사탕수수, 사과, 포도, 감귤류 등에서 추출한 천연산으로 만든 화학적 필링제입니다. 화학적 필링제 4가지는 아하, 바하, 파하, TCA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이 바로 아하입니다. 아하는 수용성이고요. 피부 표면에 작용합니다. 자극이 중간 정도고요. 건성 피부에 알맞습니다. 바하, 파하, TCA 읽어보시 바랍니다. 문제 33번. 글리콜산이나 젖산을 각질층에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각질세포의 응집력을 약화시켜 자연탈피를 유도하는 화학적 필링제는 화학적 필링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아하를 찍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아하입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34번. 물리적인 딥클렌징이 아닌 것은 아하, 전동화면 브러쉬, 스크럽제, 고마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아하. 아하는 화학적 필링제이므로 당연히 화학적인 딥클렌징입니다. 전동 안면 브러쉬는 원형 브러쉬를 전기로 회전시켜 각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므로
당연히 물리적인 방식입니다. 스크럽제에는 알갱이가 들어있어서 그 알갱이로 피부 각질을 제거하게 되므로 당연히 물리적인 방식입니다. 고마지란 프랑스어로 피부 클렌징, 각질 제거란 뜻인데요. 고마지 제품을 바른 후 살짝 마르면 피부 결 방향대로 밀어서 각질을 제거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때 녹이는 크림 연상하시면 되는데요. 때를 살짝 녹인 다음 피부결 방향대로 밀어서 각질을 제거하게 되므로 화학적인 방식이 아니라 물리적인 딥 클렌징입니다.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고마지는 물리적인 딥 클렌징입니다. 203, 필기시험 문제 35번. 공중위생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A와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B에 해당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옳게 나열한 것은 정지 1개월, 중지 2개월, 중지 2개월, 정지 3개월, 정지 3개월, 영업장 폐쇄, 영업장 폐쇄, 영업장 폐쇄. 정답은 4번 영업장 폐쇄, 영업장 폐쇄입니다. A와 B 둘 다 영업장 폐쇄 명령입니다. 문제 36번. 공중위생관리법상 이 영업의 영업신고는 개업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이며 폐업신고는 폐업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이다. A와 B를 옳게 배열한 것은 10, 20, 20, 30, 30, 20, 규정이 없음 20. 정답은 4번 규정이 없음 20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는 개업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한다라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폐업신고는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203, 필기시험 문제 37번. 관계 공무원이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개선명령 또는 경고를 내릴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A.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B.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경우. C. 영업신고증과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D. 영업장 내 조명도가 50룩스인 경우. ABC, ABD, ACD, ABCD. 정답은 4번 ABCD 모두입니다. 4개 모두 개선명령 또는 경고를 선택적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 38번.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미영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총리. 정답은 2번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가 공중위생 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3, 필기시험 문제 39번. 1980년 12월 31일 국민연금법이 제정 공표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실시된 해는 87년, 88년, 89년, 90년. 정답은 2번 88년입니다. 88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암기법은 1988년 서울올림픽 손에 손잡고 연대에서 국민연금 시작했다 라고 암기하세요. 문제 40번. 도시 자영업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우리나라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작된 해는 87년, 88년, 89년, 90년. 정답은 3번 89년입니다. 89년 7월 도시 자영업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전 국민 의료보장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암기법은 국민연금 제도에 비해서 의료보험 제도는 엄청 복잡합니다. 따라서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먼저 시행했고요. 그 이듬해인 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88년 국민연금, 89년 의료보험 꼭 기억하세요. 203, 필기시험 문제 41번. 얼굴 피부가 붉은 사람을 커버하기에 적당한 메이크업 베이스 색상은 옐로우, 핑크, 그린, 퍼플. 정답은 3번 그린입니다. 붉은 피부는 빨강이 보색인 그린톤 베이스를 사용하시고요. 노란 피부는 블루톤 베이스를, 푸르스름한 피부는 옐로우톤 베이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2번. 위생 개념의 부족과 세탁법이 발전하지 않아 냄새 제거를 위해 향수를 과도하게 사용했던 시기는 정답 3번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무조건 암기하세요. 문제 43번. 인체의 뼈는 총 몇 개인가? 정답은 1번 206개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305개인데요. 100개 정도의 뼈가 서로 성장하면서 합쳐져서 206개로 줄어듭니다. 무조건 암기하세요. 44번. 뼈의 기능을 모두 고른 것은 지지, 보호, 조혈, 운동, 저장. 정답은 4번 A, B, C, D, E 모두입니다. 뼈의 5가지 기능은 인체를 지지하고 장기를 보호하고 혈액세포를 형성하고 몸이 움직이도록 해주고 칼슘인 지방 등을 뼈 안에 저장합니다. 203, 필기시험 문제 45번. 인체의 근육은 일반적으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3가지 유형이 아닌 것은 골격근, 심근, 평활근, 불수의근. 정답은 4번 불수의근입니다. 사람의 근육은 골격근, 심근, 평활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골격근은 뼈와 관련되어 있고요. 자발적 근육, 중추신경이 지배를 받습니다.
심근은 심장 관련 비자발적 근육,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평활근은 장기 관련 비자발적 근육,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골격근, 심근, 평활근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문제 46번. 일반적으로 심근과 평활근은 어떤 신경의 지배를 받는가? 자율신경, 반사신경, 중추신경, 말초신경. 정답은 1번 자율신경입니다. 심근은 심장 관련 비자발적 근육,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고요. 평활근은 장기 관련 비자발적 근육,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47번. 여드름이 난 피부에 직접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아로마는 로즈마리, 티트리, 자스민, 유칼립투스. 정답은 2번 티트리입니다. 여드름성 피부에는 항염증, 항균 효과가 높은 티트리 오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암기. 문제 48번. 캐모마일에서 추출한 활성 성분으로 항염증, 항알레르기, 진정작용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듈렌, 알로에, 알부민, 솔비톨. 정답은 1번 아듈렌입니다. 캐모마일은 국화과에 속하는 약용식물인데요. 정신을 안정시켜서 불면증 개선, 강력한 항산화로 항암작용, 생리통 감소, 자궁수축, 혈당 조절,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암기법은 캐모마일은 개모마일, 개모는 아줌마, 아줌마 진정해. 문제 49번. 아듈렌팩의 주된 효과는 무엇인가? 진정효과, 미백효과, 각질 제거 효과, 항산화 효과. 정답은 1번 진정효과입니다. 개모마일, 아줌마, 진정해.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50번.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생교육 대상자는 이용사 미용사이다. 위생교육 대상자는 이영업 미영업 영업자이다. 영업신고를 한 해에만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으면 된다.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 위생교육 대상자는 이영업 미영업 영업자입니다. 1번이 틀린 이유는 창업을 하지 않은 이용사 미용사는 위생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생교육은 1년에 1회 3시간입니다. 113 모르면 간첩입니다. 특별한 경우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51번. 일반적인 좌식 세발 시 매니플레이션 손동작 순서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일반적인 좌식 세발의 순서는 두정부, 전두부, 측두부, 후두부 순서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A, B, C, D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A, B, C, D. 문제 52번. 혈액 응고와 관련된 효소로 혈소판에 들어있는 것은 트롬보플라스틴, 피브리노겐, 베타카로틴, 알부민. 정답은 1번 트롬보플라스틴입니다. 트롬보플라스틴이란 혈액 응고를 돕는 혈장 단백질입니다. 평상시에는 혈액 속에 존재하지 않다가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생성 분비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그냥 찍으시고요. 차라리 쉬운 문제에서 정확하게 득점하시면 합격합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53번. 살모넬라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7월에서 9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원인균은 해수세균의 일종으로 3에서 5%의 식염수에서 잘 자라며 어패류를 생식할 경우 중독될 수 있다. 열에 약하여 60에서 65도씨 30분 이상 가열하는 저온 살균으로도 충분히 사멸된다. 우유, 유제품, 날고기, 가공육 등의 동물성 재료들이 원인식품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원인균은 해수세균의 일종으로 3에서 5%의 식염수에서 잘 자라며 어패류를 생식할 경우 중독될 수 있다라는 설명은 장염 비브리오균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 54번. 우리나라 보건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건행정중앙조직은 보건복지부이다. 최초의 보건소 설립은 1946년 10월이다. 실질적 의미의 보건소 설립은 1962년 9월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나라와 북한 모두 동남아시아 지역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나라는 서태평양 지역 소속이고요. 북한은 동남아시아 지역 소속입니다.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55번. 이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를 가장 올바르게 고른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A. 미성년자 면허 가능. B.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자가 면허 가능하므로 미성년 후견인 또한 면허 가능. C. 피성년 후견인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면허 불가능. D와 E. 미용사 자격증 또는 미용사 면허증으로 이용사 면허 신청 자체가 불가능. F.
미용사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미용사 면허 불가능. 하지만 이용사 실기시험에 합격하신 후 이용사 면허 가능. G.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약물 중독자는 면허 불가능. H.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 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면허 가능. 보건복지부령이 지정한 자는 면허 불가능. I.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 학계에서 1학기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는 면허 불가능. 1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는 면허 가능합니다.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A, B, F, H.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56번. 염색 그릇의 무게를 전자저울로 측정하였더니 50g이었다. 새치머리 연모지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염색 그릇의 무게를 0으로 만들고 싶을 때, 다시 말해서 0점 처리하고 싶을 때 전자저울에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가? 온, 온스, 모드, 테어. 동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답은 4번 테어 버튼입니다. 테어란 포장 무게를 빼다, 순 무게를 측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모드는 그램 또는 파운드 또는 온스를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참고하세요.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57번. 우리나라 보통 성인의 경우 하루 최소 탄수화물 필요량과 실제 탄수화물 일일 평균 섭취량은 각각 얼마인가? 100, 300, 150, 400, 200, 500, 300, 500. 정답은 1번 100g, 300g입니다. 성인 기준 하루 최소 탄수화물 필요량은 100g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기준 하루 평균 탄수화물 섭취량은 그것의 3배인 300g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먹고 있는 거죠. 문제 58번. 보통 성인의 경우 탄수화물 섭취량은 전체 열량의 몇 프로 정도인가? 35에서 45, 55에서 65, 75에서 85, 90에서 100. 정답은 2번 55에서 65%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열량의 50% 이상을 탄수화물에서 얻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59번.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A,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B라고 한다. A와 B를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기초대사량, 작업대사량, 기본운동, 기본활동, 활동운동. 정답은 1번 기초대사량, 작업대사량입니다. 기초대사량이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작업대사량이란 몸을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입니다. 문제 60번. 체내의 산성과 알칼리 균형 유지에 관여하며 김치, 피클, 가공치즈 등에 많이 함유된 것으로 쓴맛을 거르고 단맛을 강화시키는 맛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Fe, NaCl, K, Mg. 정답은 2번 NaCl입니다. Fe는 철, NaCl은 염화나트륨, 소금입니다. K는 칼륨, Mg는 마그네슘입니다. 지문은 쉽지만 보기 1, 2, 3, 4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영어에 약하신 분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61번. 수분 70, 당질 30, 섬유질 10, 단백질 8, 무기질 6, 지방 4g이 들어있는 식품의 총 열량은 얼마인가? 열량 공급원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각 1g이 내는 열량은 494kcal입니다. 암기법은 탄지단 494, 탄지단 494. 탄수화물이 30g이므로 곱하기 4는 120kcal, 지방이 4g이므로 곱하기 9는 36kcal, 단백질이 8g이므로 곱하기 4는 32kcal입니다. 120, 36, 32를 다 더하면 188kcal가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알면 쉬운 문제, 모르면 찍어야 하는 어려운 계산 문제입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62번. 오일은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합성 오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연결이 잘못된 것은 식물성, 올리브, 호호바, 캐스터, 아르간, 아보카도, 팝, 로즈잎 오일. 동물성, 밍크, 라놀린, 마유, 에뮤, 스쿠알렌, 스쿠알란 오일. 광물성,
미네랄 리퀴드 파라핀, 페트롤리움, 바세린 오일, 파라핀 왁스, 실리콘 오일. 합성은 에스테르 오일. 정답은 3번 광물성입니다. 미네랄 오일, 리퀴드 파라핀, 페트롤리움, 바세린 오일, 파라핀 왁스까지는 광물성 오일 맞지만 실리콘 오일은 합성 오일입니다. 다시 한번 실리콘 오일은 합성 오일입니다. 암기법 따로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그냥 꾸역꾸역 집어넣으세요. 203, 204 필기시험 문제 63번. 펌머에서 환원제로 사용되는 일액의 주 재료인 티오글리콜산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pH 범위는 3에서 5, 4.5에서 8.5, 9에서 9.5, 9.5에서 12.5. 정답은 3번 9에서 9.5입니다. 티오글리콜산은 펌머 일제 환원제인데요. 모발을 팽창시키는 알칼리성입니다. 수소이온 농도는 9에서 9.6 정도. 티오글리콜산의 적정 농도는 2에서 7%. 언니, 오빠, 누나, 동생 무조건 암기. 문제 64번. 펌머 2액의 취소산 염료 농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1에서 2%, 3에서 5, 6에서 10, 12에서 15. 정답은 2번 3에서 5%입니다. 취소산 나트륨 또는 취소산 칼륨은 펌머 2제, 중화제, 산화제, 뉴트럴라이저입니다. 모발을 수축시키는 산성입니다. 3에서 5%를 사용합니다. 언니, 오빠, 누나, 동생 무조건 암기. 203, 204 필기시험 문제 65번. 헤나를 연모제로 처음 사용했던 나라는 그리스, 로마, 이집트, 인도. 정답은 3번 이집트입니다. 암기법은 헤나 색깔 잘 나왔는데 왜 생트집을 잡나? 생트집, 이집트. 문제 66번. 면도를 하기 위하여 비누거품을 내는 것 또는 비누거품을 바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동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커핑, 서클링, 레더링, 페이싱. 정답은 3번 레더링입니다. 문제 67번. 일정 기간 수익과 비용이 같아서 이익도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 매출액. 상품에 투입된 비용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는 매출액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3번 손익분기점입니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68번. 오늘날 일반적으로 쓰이는 유기합성 산화연모제는 땡땡년 프랑스에서 파라페니렌자민이 최초로 사용하여 두발 염색의 신경을 열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는 1876, 1880, 1883, 1886. 정답은 3번 1883년입니다. 1883년 프랑스의 파라페니렌자민이 유기합성 연모제를 최초로 사용하여 두발 염색의 신경을 열었습니다. 문제 69번. 지구 표면의 물 분포량을 큰 순서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해수,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 담수, 해수, 지하수, 호수, 하천수, 해수, 지하수, 담수, 호수, 하천수, 해수, 빙하, 지하수, 담수. 정답은 1번 해수,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입니다. 해수는 소금기 있는 물 97.2%, 담수는 소금기 없는 물 2.8%. 물 분포량은 큰 순서부터 해수,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입니다.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를 담수라고 합니다. 암기하세요. 203, 204 필기시험 문제 70번. 포도상 구균이 생산한 독소는 에르고톡신, 테트로도톡신, 엔테로톡신, 뉴로톡신. 정답은 3번 엔테로톡신입니다. 엔테로톡신은 장독소의 일종으로 포도송이 모양의 포도상 구균이 생산한 독소입니다. 에르고톡신은 맥각균이 생산한 독소, 테트로도톡신은 보고독소, 보고배를 톡 터트리도 테트로도톡신, 뉴로톡신은 신경독소, 뉴로가 신경이란 뜻입니다. 문제 71번.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 곰팡이가 번식하여 생성한 독소로 발암물질로 알려진 것은 에르고톡신,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루브라톡신. 정답은 2번 아플라톡신입니다. 아플라톡신은 땅콩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입니다. 에르고톡신은 보리 맥각균, 오크라톡신과 루브라톡신은 옥수수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입니다. 무조건 암기하세요. 203, 204 필기시험 문제 72번. O157 대장균이 생산하는 독소는 테트로도톡신, 엔테로톡신, 뉴로톡신, 베로톡신. 정답은 4번 베로톡신입니다. 베로톡신은 O157 장출혈성 대장균이 생산한 독소입니다. 설사, 복통, 혈변 등이 나타납니다. 문제 73번. 2차 대기 오염물질은 오존,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정답은 1번 오존입니다.
1차 대기오염 물질은 배출되는 물질 그 자체입니다.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탄소산화물. 2차 대기오염 물질은 1차 오염 물질이 햇빛을 받아서 생성됩니다. 대기권에 존재하는 오존, 펜, 산성비 등이 있습니다. 문제 74번. 2차 대기오염 물질은 대기권에 존재하는 오존,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정답은 1번 대기권에 존재하는 오존입니다.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은 대기권이 아니므로 대기오염 물질로 보지 않습니다.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75번.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은 레티놀, 리보플라빈, 칼시페롤, 토코페롤. 정답은 2번 리보플라빈. 비타민 B2가 수용성인 리보플라빈입니다.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생각하세요. 암기법은 지용성 비타민을 캐다. 비타민 K, E, D, A. 비타민 K는 필로키논, E는 토코페롤, D는 칼시페롤, A는 레티놀. 문제 76번. 철분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철분제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 비타민은 티아민, 리보플라빈, 아스코르브산, 칼시페롤. 정답은 3번 아스코르브산입니다. 비타민 B과는 티아민, B2 리보플라빈, B3 니아신, B6 피리독신, B9 엽산, B12 코발라민, 비타민 C 아스코르브산, 비타민 D 칼시페롤입니다. 꼭 암기하세요. 203, 204 필기시험 문제 77번. 이용기구의 소독 기준 및 방법을 정한 법령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보시면 이용기구의 소독 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령. 문제 78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미용 업무를 행한 자,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한 자. 정답은 4번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한 자. 공무원이 단속 나올 때는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335 짝을 지어서 나옵니다. 따라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암기법은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꼭 암기하세요. 203, 204 필기시험 문제 79번. 평상시보다 유기물질이 과다 유입된 수질 상태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다른 말로 흙탕물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A. 부유물질 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납니다. B. 혼탁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집니다. C. 암모니아성 질소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납니다. D. 용존 산소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듭니다. E.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아졌다. 이것이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문제 80번. 하천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천수의 구성 성분은 계절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맞습니다. 건기에는 지하수가 많으면 경도가 높아진다. 맞습니다. 홍수시에는 하천 유량이 대부분이 표면수로 되어 있다. 맞습니다. 최대 유량시와 최소 유량시를 비교했을 때 수질은 큰 변화 없이 거의 동일하다.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홍수 때와 가뭄 때를 비교했을 때 수질은 큰 차이가 납니다. 기본 상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81번. 열 교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온도, 습도, 공기의 유동, 기압. 정답은 4번 기압입니다. 열 교환에 영향을 주는 4요소는 온도, 복사온도, 습도, 대류입니다. 대류란 공기의 이동을 말합니다. 문제 82번. 청력 검사 시 직업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주파수는 1000, 2000, 3000, 4000Hz. 정답은 4번 4000Hz입니다. 소음성 난청의 특징은 4000Hz 부근의 음에 대한 청력 저하가 심하게 발생하므로 4000Hz로 직업성 난청을 테스트합니다. 무조건 암기. 문제 8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소음 작업이란 일일 8시간 작업 기준으로 얼마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하는가? 85, 90, 95, 100. 정답은 1번 85dB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연속 소음에 대한 노출 기준은 8시간 기준 90dB입니다. 85dB과 90dB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무조건 암기하세요. 203, 204 필기시험 문제 84번. 다이케이프란 무엇을 말하는가? 조발용 어깨포, 염색용 어깨포, 세발용 어깨포, 정발용 어깨포. 정답은 2번 염색용 어깨포. 다이는 염색, 염색하다. 케이프는 어깨포 망토. 다이케이프 염색용 어깨포. 문제 85번. 인체의 구성과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는 무엇인가? 계통, 기관, 조직, 세포. 정답은 4번 세포입니다.
기본 상식으로 푸는 문제. 문제 86번.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반응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혈압이 감소한다, 심장 박동수가 감소한다, 산소 소비량이 감소한다, 혈류량이 재분배된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얼굴이 빨개지고요.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혈류 속도가 빨라지면서 혈압이 증가하고요. 근육 쪽에 혈류가 집중돼서 혈류가 재분배됩니다. 근육 쪽에서 산소 소비량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혈류량이 재분배된다. 기본 상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87번. 천연 보습인자 구성 성분 중에서 40%를 차지하는 중요 성분은 요소, 무기염, 젖산염, 아미노산. 정답은 4번 아미노산. 무조건 암기. 문제 88번. 조도가 균일하고 눈부심이 적지만 기구 효율이 나쁘며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수리보습 또한 상대적으로 어려운 조명 방식은 직접, 간접, 국부, 반직접. 정답은 2번 간접 조명입니다. 기본 상식으로 푸는 문제. 문제 89번. 일반적으로 개달물 전파가 가장 잘 되는 것은 말라리아, 일본내염, 트라코마, 황열. 정답은 3번 트라코마. 공단에서 막 퍼주는 문제죠. 이런 문제 틀리면 트라우마 걸립니다. 문제 90번. 문면허 마사지 행위의 2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10일, 20일, 1개월, 2개월. 정답은 4번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1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꼭 암기하세요. 203, 204 필기시험 문제 91번. 건강한 성인 모발이 한 달 동안 자라는 길이와 하루 동안 자라는 길이는 머리카락은 한 달에 1cm씩 자라납니다. 1cm를 30일로 나누면 0.33mm, 하루 동안 자라는 길이죠. 따라서 정답은 1번 1cm 0.3mm. 문제 92번. 임용업소의 실내 습도 범위로 가장 적당한 것은 20에서 30, 30에서 40, 40에서 60, 70에서 80.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생활 강박적으로 대충 중간 50% 찍자. 정답은 3번 40에서 60%입니다. 문제 93번. 볼륨은 부피의 단위이며 과산화수소에 함유된 산소량을 의미한다. 과산화수소로 구성된 산화제 10볼륨, 20볼륨, 30볼륨은 각각 몇 프로 농도에 해당하는가? 1, 2, 3, 369, 692, 90, 25. 정답은 2번 3%, 6%, 9%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암기하세요. 과산화수소 10볼륨은 3% 산화제, 20볼륨은 6%, 30볼륨은 9%, 40볼륨은 12% 산화제를 의미합니다. 10, 20, 30, 369, 369, 369, 369, 369. 이래도 못 외우면 저도 몰라요. 203, 204 필기시험 문제 94번. 샴푸 제품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구성성분이 아닌 것은 계면활성제, 기포제, 점증제, 산화제. 정답은 4번 산화제입니다. 산화제는 염색이나 탈색 제품에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문제 95번. 벤젠에 중독된 근로자나 라돈 취급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직업병은 미나마타병, 이따이병, 백혈병, 레이노드병. 정답은 3번 백혈병입니다. 직업병이므로 무조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유리규산 중독, 진폐증, 수은 중독, 미나마타병, 벤젠 중독, 빈혈 조혈장애 백혈병, 라돈 중독, 폐암 백혈병, 크롬 중독, 인두염, 비염, 기관지염, 국소진동, 레이노드병. 말초신경 이상으로 통증과 함께 손이 흰색으로 변한다고 해서 백색 수지증이라고도 합니다. 카드뇽 중독, 이따이병. 이미 카드가 2개나 이따이. 이렇게 얘기해도 암기가 안 된다면 나도 모르겠다이. 열라뽕따이. 203, 204 필기시험 문제 96번. 표피에 존재하며 면역과 가장 관계가 깊은 세포는 랑게르한스 세포, 메르켈 원판 세포, 멜라닌 세포, 섬유화 세포. 정답은 1번 랑게르한스 세포입니다. 독일 병리학자 랑게르한스가 발견한 것인데요. 피부 조직에 상주하는 대식세포를 말합니다. 대식세포란 쓰레기나 죽은 세포를 잡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표피의 모든 층에 존재하며 유국층에 가장 많습니다. 무조건 암기하세요. 문제 97번. 표피에서 촉감을 감지하는 세포는 무엇인가? 랑게르한스 세포, 메르켈 원판 세포, 멜라닌 세포, 케라틴 생성세포.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옵니다. 이런 된장. 피부에 위치한 기계적 감각 수용기는 파치니 소체, 루피닌 말단, 마이스너 소체, 메르켈 원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메르켈 원판 세포. 암기법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에 독일 메르켈 총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정책 성공 비결이 바로 타고난 촉각 때문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203, 204 필기시험 문제 98번. 메이크업을 위한 파운데이션 사용 시 이마 상단과 턱 하부는 밝은 색으로, 양볼은 어두운 색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한 얼굴형은 둥근형, 긴형, 사각형, 삼각형. 메이크업 원리를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좁은 곳, 어두운 곳, 들어간 곳을 커버하려면 밝은색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시고요. 넓은 곳, 밝은 곳, 튀어나온 곳을 커버하려면
어두운색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마 상단과 턱 하부가 좁아서 밝은색 파운데이션으로 커버를 했고요. 양볼이 넓어서 어두운색으로 커버를 했습니다. 이마 상단과 턱 하부가 좁고 양볼이 넓은 얼굴형은 둥근형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둥근형. 일반 상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하나 남성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문제입니다. 메이크업 문제가 나오면 남성분들 짜증내지 마시고요. 원리를 생각하면서 차분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99번. 다음 동영상에 나온 면도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프리핸드, 백핸드, 푸시핸드, 펜슬핸드. 정답은 2번 백핸드 기법입니다. 백핸드 기법은 시술자가 손님의 우측에 서서 손님의 좌측 구렛나루를 면도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문제 100번. 일반적인 경우 인체에서 배출되는 수분량이 많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된 것은? 정답은 4번 소변, 폐와 피부, 땀, 대변입니다. 암기법은 소, 파, 땀, 대. 소는 소변, 파는 폐와 피부, 땀은 땀, 대는 대변입니다. 소파에서 자면 땀이 많이 나죠. 소파에서 하면 땀이 많이 납니다. 도대체 소파에서 뭘 할까요? 공부하세요. 203, 204 필기시험 문제 101번. 고령화 현상이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나열한 것은?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0% 이상 A, 전체 인구의 14% 이상 B, 전체 인구의 20% 이상 C. 정답은 1번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입니다.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입니다. 무조건 암기하세요. 문제 102번. 송호, 연어 등을 날로 먹었을 때 주로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은? 긴촌충, 갈고리촌충, 페디스토마, 민촌충. 정답은 1번 긴촌충입니다. 송호, 연어, 긴촌충. 문제 103번. 중파장인 자외선 B의 홍방 발생 능력은 장파장인 자외선 A의 몇 배 정도인가? 10배, 100배, 1000배, 만배. 정답은 3번 1000배입니다. 무조건 암기하세요. 203, 204 필기시험 문제 104번. 공기의 자정작용과 관련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희석, 세정, 산화, 살균, 교환, 제거, 침강, 환원, 여과. 일반 상식으로 푸는 문제인데 조금 어렵죠. 공기의 자정작용은 총 7가지입니다. 공기 자체의 희석작용, 강호강설 과정을 통한 세정작용, 산소 오존 및 과산화수소에 의한 산화작용, 자외선에 의한 살균작용, 식물의 탄소 동화 작용에 의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작용, 눈온 후 또는 비온 후 깨끗해지듯이 눈비에 의한 용해성 가스 및 부유분진 제거작용 또는 중력에 의한 침강작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희석에서 침강까지. 희석, 세정, 산화, 살균, 교환, 제거, 침강작용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깔끔하죠? 이런 깔끔한 문제 만드는 거 좋아합니다. 꼭 합격하세요. 203, 204 필기시험 문제 105번. 우리나라 미용 역사에서 안면용 화장품의 일종인 면약의 사용과 두발 염색이 최초로 행해진 시대는?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정답은 3번 고려시대입니다. 역사이므로 무조건 암기. 문제 106번. 질병 발생 모형 중에서 역학적 삼각형 모형에 속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숙주적, 병인적, 환경적, 감염적. 역학적 삼각형 모형,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보기를 보아하니 숙주적, 병인적, 환경적, 어디서 많이 보던 단어죠. 따라서 정답은 본능적으로 4번 감염적 요인.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숙주, 병인, 환경입니다. 유명 인사가 숙환으로 별세하셨다라고 방송에 나오죠. 유명 인사가 숙병환으로 별세하셨다라고 암기하세요. 숙병환. 203, 204 필기시험 문제 107번. 피부 각질층에 존재하는 피지 성분인 각질세포간 지질 중 가장 많이 함유된 것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스코알렌. 정답은 1번 세라마이드입니다. 각질세포들 사이에 있는 지방층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된 것은 바로 세라마이드입니다. 문제 108번.
피부 속에 침투하기 어려운 고농축 유효 성분을 이원화시켜서 피부 깊숙이 침투시키는 기기는 고주파기, 이온 포토레시스, 우드램프, 디스인크러스테이션. 문제에 이온화라고 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2번 이온 포토레시스입니다. 피부학 이론이므로 무조건 암기. 참고로 우드램프란 육안으로 보기 힘든 피지나 모공의 상태, 피부 트러블 진행 상황 등을 색깔로 구별하여 관찰하는 기기입니다. 참고하세요. 이용사 실기시험이나 미용사 준비하시는 분들 이 문제 꼭 풀어보세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109번. 지름 12mm 아이론기를 이용하여 전두부에 있는 두발을 두 바퀴 정도 와인딩 하려고 한다. 적당한 두발의 길이는 단 와인딩된 원형칼 하단부는 두피에 인접해 있다. 4, 8, 12, 16cm. 사진에서처럼 두피에 인접해서 와인딩 했다는 의미입니다. 원둘레 길이 공식 먼저 기억하셔야죠. 지름 곱하기 파이. 지름 12mm 아이론으로 한 바퀴 와인딩하면 12mm 곱하기 3.14는 37.7이 나옵니다. 두 바퀴므로 37.7의 2배 75.4가 나오는데요. 12mm 아이론 길을 이용해서 와인딩해도 와인딩이 안되는 뿌리 쪽 길이 절반 6mm가 있습니다. 75.4에다가 6mm를 더해주면 약 81.4mm가 나오는데요. 따라서 정답은 2번 8cm입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110번. 피부관리 시 여드름 치료를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광선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원적외선. 보기 3번, 4번과 같이 비슷한 보기가 두 개 있다면 두 개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광선이므로 적외선, 원적외선 가운데 범위가 더 넓은 3번 적외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적외선이 닿는 부위에 혈류량이 늘어나고요. 혈액순환 촉진, 노폐물 배출 촉진, 통증 완화, 염증 완화, 회복이 촉진됩니다. 문제 111번. 제모를 할 때 왁스는 일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르는 것이 가장 좋은가? 털이 자라는 방향으로, 털이 자라는 방향이 반대로, 털이 자라는 방향의 왼쪽으로, 털이 자라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정답은 1번 털이 자라는 방향으로입니다. 일반적으로 털이 자라는 방향으로 왁스를 도포하시면 됩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112번. 간 다음으로 큰 소화샘으로 3대 영양소를 소화하는 모든 효소를 분비하며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여 혈당량을 조절하는 기관은 췌장, 비장, 간장, 신장. 정답은 1번 췌장입니다. 췌장의 내분비 기능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고요. 외분비 기능은 소화효소를 분비합니다. 일반 상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113번. 신체의 모든 장기로 전염되는 감염병으로 주된 증상은 피로, 권태감, 식욕부진, 체중 감소, 미열, 빠른 맥박 등이며 합병증으로는 각혈, 늑막염을 일으키는 감염병은 결핵, 콜레라, 비형간염, 한센병. 정답은 1번 결핵입니다. 이 또한 일반 상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책에 나오지 않은 문제는 일반 상식으로 푸셔야 합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114번. 피부 분석 시 육안으로 보기 힘든 피지, 민감도, 색소 침착, 모공의 크기, 피부 트러블 등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기기는 스티머, 이온 토포레시스, 우드램프, 고주파기. 정답은 3번 우드램프입니다. 우드램프는 특수 자외선 파장을 이용한 피부 분석기입니다. 피부에 발생한 다양한 색소 질환이나 감염 질환을 진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암실에서 사용하거나 주위를 어둡게 하여 사용하시고요. 환자는 눈을 감고 불빛을 보지 않도록 합니다. 암실에서 우드램프를 통해 피부를 보면 형광색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때 나타난 색깔로 피부를 분석하게 됩니다. 건성 피부는 옅은 보라색, 민감성 피부는 진한 보라색, 지성 피부는 오렌지색 또는 노란색, 중성 피부 또는 일반 피부는 청백색, 색소 침착 피부는 짙은 암갈색입니다. 참고하세요.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115번. 두 발 끝에서 3분의 1 이내의 깊이로 테이퍼링 하는 것은 엔드 테이퍼링, 노멀 테이퍼링, 미들 테이퍼링, 딥 테이퍼링. 엔드 테이퍼링은 두 발 끝에서 3분의 1 이내, 노멀 테이퍼링은 두 발 끝에서 2분의 1 이내, 미들 테이퍼링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딥 테이퍼링,
두 발 끝에서 3분의 2 이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엔드 테이퍼링. 문제 116번. 가위 명칭 중에서 협신에 해당하는 부위는 A, B, C, D. A는 협신. 가위 협에 몸신자를 써서 가위 몸체란 뜻입니다. 협신. B는 소지거리. 새끼손가락 받침. C는 피봇. 중심축, 회전축. D는 히팅 포인트. 따라서 협신에 해당하는 부위는 정답 1번 A입니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117번. 가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양날의 경과함이 동일해야 한다. 가위의 길이, 형태, 무게 등이 이용사, 미용사의 손에 맞아야 한다. 가위날은 반듯하고 얇은 것이 좋다. 협신에서 날 끝으로 갈수록 약간 왜곡선인 것이 좋다. 사진 먼저 보시죠. 사진에 나온 화살표처럼 협신에서 날 끝으로 갈수록 내곡선 형태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정답은 4번 협신에서 날 끝으로 갈수록 약간 왜곡선인 것이 좋다. 문제 118번. 아래에서 설명하는 팩 재료는 40도씨 이상의 열을 발생시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피부를 완전히 밀폐시켜 팩 도포 전에 바른 앰플과 영양크림 성분이 피부 깊숙이 흡수되어 피부 개선에 효과를 준다. 에그, 석고, 허니, 클레이. 정답은 2번 석고입니다. 상식적인 문제죠. 석고팩은 노화된 피부나 건성 피부에 효과적이고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민감성 피부나 모세 혈관 확장성 피부에는 좋지 않습니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119번. 아래 내용은 어떤 식물에 대한 설명인가? 라틴어로 와시, 씻다라는 의미이다. 허브의 여왕이라고 불린다. 살균, 소독, 방부작용, 방충효과, 긴장 완화, 통증 완화, 심신안정, 불면증 개선, 고혈압 조절, 세포 재생 능력이 뛰어나 상처나 화상 치료에 도움을 주고요. 피부 미백 효과, 피부 마사지용, 트러블 피부나 벌레 물린 자국 등에 사용한다. 라벤더, 자스민, 티트리, 일랑일랑. 정답은 1번 라벤더입니다. 문제 120번. 아래 사진에 나온 도구들의 명칭은 쉐이핑 레이저, 오디너리 레이저, 오디너리 레이저, 세이프티 레이저, 쉐이핑 콤, 오디너리 콤, 오디너리 클리퍼, 세이프티 클리퍼. 정답은 1번 쉐이핑 레이저, 오디너리 레이저입니다. 사진에 나온 가는 쉐이핑 레이저, 나는 오디너리 레이저입니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121번.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방부제는 에탄올, 벤조산, 파라옥시 안식향산 메틸, BHT. 정답은 3번 파라옥시 안식향산 메틸입니다. 에탄올과 벤조산은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정답이 아닙니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방부제는 파라옥시 안식향산 메틸, 파라옥시 안식향산 프로필, 클로페네신,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이미다졸리디니. 된장 넘어갑시다. BHT는 산화방지제입니다. 문제 122번. 석탄산 희석 50배를 기준으로 어떤 소독약의 석탄산 계수가 2일 때 기준과 동일한 소독 효과를 보기 위한 어떤 소독약의 희석 배수는 50배, 100배, 150배, 200배. 석탄산 계수가 2라는 뜻은 석탄산보다 소독 효과가 2배라는 뜻입니다. 석탄산 50배 희석 기준이므로 어떤 소독약 희석 배수는 50 곱하기 2배인 100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100배. 203, 204 필기시험 문제 123번. 소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물, 온도, 자외선, 산소. 간단하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 희석량이 많을수록 소독력이 감소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소독력이 증가합니다. 자외선 강도가 셀수록 소독력이 증가합니다. 산소는 미생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나 산소의 유무나 산소량이 많고 적음이 소독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산소. 문제 124번. 블런트 커트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모발 손상이 적은 편이다. 입체감을 표현하기 쉽다. 잘린 부분이 명확하다. 커트 형태선이 가볍고 자연스럽다. 블런트 커트란 뭉툭하게 그냥 일자로 뚝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슬라이싱이나 스트로크 기법에 비해서 모발 손상이 적고 입체감을 표현하기는 용이하나 커트선이 무겁고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정답은 4번 커트 형태선이 가볍고 자연스럽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125번. 두피 케어를 할 때 헤어 스티머 사용 시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헤어 스티머 사용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이며 고객의 두피 상태에 따라서 가감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문제 126번. 세정 작용 및 유연 효과가 좋으며 피부 자극이 적어 유화용 샴푸 등에 주로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는 음이온성, 양이온성, 양쪽성, 비이온성.
정답은 3번 양쪽성 계면 활성제입니다. 사람 피부, 다시 말해서 때는 약산성, 양이온 개념입니다. 따라서 계면 활성제 세정력 순서는 음이온이 제일 크고요. 양쪽성, 양이온성, 비이온성입니다. 계면 활성제의 자극성 순서는 사람 피부는 약산성, 양이온 개념이기 때문에 양이온 부딪히면 자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양이온이 제일 크고요. 음이온, 양쪽성, 비이온성입니다. 계면 활성제 세정력 순서와 자극성 순서는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합니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127번. 퍼머넌트 웨이브 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아미노산은 시스틴, 알라닌, 멜라닌, 티로신. 정답은 1번 시스틴입니다. 시스틴은 단백질 구성 성분이며 골격, 뿔, 머리털, 양털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문제 128번. 그리스 페인트 화장이란 낮 화장, 밤 화장, 햇빛 그을림 방지 화장, 무대용 화장. 정답은 4번 무대용 화장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란 개기름 좔좔, 개기름 떡칠 이란 뜻입니다. 문제 129번. 구순염, 구강염, 설염, 코입주의, 지루성 피부염 등과 밀접히 관련된 비타민은 정답은 2번 비타민 B2입니다. 암기법은 입술의 절반 모양은 알파벳 B입니다. 키스할 때 입모양은 알파벳 B입니다. 입술은 위아래 2개입니다. 따라서 입술 근처에서 발생하는 질병과 관련된 비타민은 B2입니다. 꼭 암기하세요. 203, 204 필기시험 문제 130번. 병원체가 기생충이 감염병은 말라리아, 일본내염, 결핵, 장티푸스.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인데요. 정답은 1번 말라리아입니다. 암기법은 말라리아 기생충, 일본내염 바이러스, 결핵균, 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백일의균.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세요. 말라리아 기생충, 일본내염 바이러스, 결핵균, 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백일의균. 문제 131번. 립스틱, 마스카라,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 파운데이션 등에 사용된 화장품 제조 기술은 에멀전, 분산, 가용화, 유화. 정답은 2번 분산입니다. 분산이란 물이나 오일에 미세한 고체 입자가 계면 활성제에 의해 균일하게 혼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암기법은 진하게 키스하면 립스틱 번집니다. 눈물 흘리면 마스카라, 파운데이션 번집니다. 땀나면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 번집니다. 립스틱, 마스카라,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에 사용된 화장품 제조 기술은 분산입니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132번. 아하 중 입자가 제일 작아 피부 침투력이 가장 뛰어난 것은 구연산, 사과산, 주석산, 글리콜릭산. 정답은 4번 글리콜릭산입니다. 아하란 알파 하이드록시 에시드입니다. 사탕수수, 사과, 포도, 감귤류 등에서 추출한 천연산으로 만든 화학적 필링제입니다. 아하 중에서 입자가 제일 작아 흡수가 제일 빠른 것이 바로 글리콜릭산입니다. 언니, 오빠, 누나, 동생 무조건 암기. 문제 133번. 아로마 오일을 피부에 효과적으로 침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식물성 오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트랜스미션 오일, 에센셜 오일, 미네랄 오일, 캐리어 오일. 정답은 4번 캐리어 오일입니다. 캐리어 오일은 베이스 오일, 베지터블 오일, 채소 오일, 희석제,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사진에 나온 것처럼 여행용 가방을 캐리어 백이라고 합니다. 연상해서 암기하세요. 참고로 아로마 오일은 에센셜 오일, 원액 오일입니다.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203, 204 필기시험 문제 134번. 펌 시술 시 비닐캡 사용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액의 작용 촉진, 온도 유지, 산화 방지, 이액의 고정력 강화. 정답은 4번 이액의 고정력 강화입니다. 비닐캡은 일액의 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액과는 무관합니다. 비닐캡을 씌우는 목적은 체온에 의한 솔루션 작용 촉진, 쉽게 표현하면 온도를 유지하여 일액의 작용이 두발 전체에 골고루 미치도록 하며 휘발성 알칼리의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 135번. 펌 시술 시 굵은 두발에 대한 와인딩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블로킹 크게, 로드 직경 크게, 블로킹 크게, 로드 직경 작게, 블로킹 작게, 로드 직경 크게, 블로킹 작게, 로드 직경 작게. 정답은 4번 블로킹을 작게 하고 로드의 직경도 작은 것으로 한다입니다. 강한 모발이나 굵은 모발에 대한 와인딩 방법은 블로킹도 작게, 로드도 작은 것을 사용합니다. 암기하세요. 203, 204 필기시험 문제 136번. 털의 기질부는 표피층 중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가? 각질층, 투명층, 유국층, 기저층. 정답은 4번 기저층입니다. 문제를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털의 모기질이 표피의 기저층에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털을 만드는 형성세포, 다시 말해서 모기질의 역할이 표피의 기저층 역할과 유사하다는 뜻입니다.
표피의 가장 아래에 기저층이 있습니다. 기저층은 진피의 유두층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기저층은 새로운 세포가 형성되는 층입니다. 따라서 각질 형성세포, 색소 형성세포, 메르켈 원판세포가 존재합니다. 계란 모양의 핵을 가진 세포들이 원주, 원기둥 모양으로 빽빽히 정렬된 단층 형태입니다. 세포들이 핵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핵층입니다. 꼭 암기하세요. 203-204 필기시험 문제 137번. 아래의 아이론기 사진에서 가는 둥글게 홈이 난 칠판이며 나는 열이 나는 쇠막대기이다. 가나의 명칭을 옳게 나열한 것은 그루브, 프롱, 그루브, 프로그, 글러브, 프롱, 글러브, 프로그. 정답은 1번 그루브, 프롱입니다. 그루브는 둥글게 홈이 난 칠판이며 프롱은 열이 나는 쇠막대기입니다. 참고로 글러브는 장갑, 프로그는 개구리입니다. 문제 138번. 아이론기 선택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프롱과 그루브가 수평으로 잘 맞물린 것, 프롱과 그루브의 접점 부분이 나사로 잘 조여진 것, 열에 견디는 단단한 쇠로 만들어진 것, 프롱과 핸들의 길이 비율이 2대1인 것. 사진에 나온 것처럼 앞쪽 프롱과 뒤쪽 핸들의 길이 비율은 일반적으로 1대1입니다. 다시 말해서 프롱의 길이와 핸들의 길이는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203-204 필기시험 문제 139번. 절지동물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닌 것은 베스트, 발젠티푸스, 일본뇌염, 탄저. 여기서 절지동물이란 마디 절자에 팔다리 지자를 씁니다. 팔다리에 마디가 있는 무척추 동물을 의미합니다. 벼룩, 이, 진드기, 모기, 거미 등이 해당됩니다. 패스트는 벼룩이 전파합니다. 발젠티푸스는 이가 전파합니다. 일본뇌염은 모기가 전파합니다. 벼룩, 이, 모기 모두 절지동물입니다. 하지만 보기 4번의 탄저는 탄저균, 다시 말해서 세균이 전파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로 탄저병은 탄저균에 오염된 토양과 접촉한 소, 말, 양 등의 초식동물에게 나타나며 탄저균에 감염된 동물의 털, 가죽, 뼈, 시체 등을 다루는 사람도 동물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203-204 필기시험 문제 140번. 피지선의 노화 현상을 옳게 설명한 것은 피지 분비가 많아진다, 피지 분비가 감소하여 피부가 건조해진다, 피부 중화 능력이 상승된다, pH 산성도가 강해진다. 일반 상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피지 분비가 감소하여 피부가 건조해진다. 피부 노화 현상이란 피부 각화 주기가 길어지고 각질층이 두꺼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전체 두께는 얇아집니다. 피지 분비가 감소하여 피부가 건조해지고 윤기가 없어집니다. 세포 분열이 감소하여 세포수는 감소합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하여 피부 탄력이 감소합니다. pH 산성도가 약해져서 피부 방어 능력이 떨어집니다. 문제 141번. 두 발의 색깔을 좌우하는 과립 모양의 멜라닌 색소는 주로 어디에 존재하는가?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 모유두. 머리카락을 잘라보면 가운데 모수질이 있습니다. 모수질 양옆에 모피질이 있고요. 맨 가장자리에 모표피가 있습니다. 두 발의 색깔을 좌우하는 멜라닌 색소는 주로 모피질에 존재합니다. 언니, 오빠, 누나, 동생 무조건 암기. 203-204 필기시험 문제 142번. 네일을 지칭하는 의학 전문 용어는 마누스, 페디스, 오니코파지, 오닉스. 정답은 4번 오닉스입니다. 마누스는 손, 페디스는 발, 오니코파지, 뭘 파지, 코 판다고? 오니코파지, 손발톱 물어뜯기입니다. 오닉스는 손발톱을 의미하는 의학 전문 용어입니다. 오니코파지, 뭘 판다고? 코 판다고? 오니코파지, 손발톱 물어뜯기입니다. 문제 143번. 매독이나 당뇨병, 심한 외상에 의하여 네일이 점차적으로 탈락하는 증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오니콥토시스, 오니코리시스, 오니코렉시스, 오니코코라이포시스. 영어 나오면 개 짜증나죠? 손발톱이 점차적으로 탈락하는 증상, 조갑탈락증. 조갑탈락증을 영어로 오니콥토시스라고 합니다. 언니, 오빠, 누나, 동생 무조건 암기. 203-204 필기시험 문제 144번. 피부, 머리카락, 손발톱을 구성하는 섬유 단백질인 케라틴의 화학적 조성 비율이 큰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된 것은 정답은 1번 탄소, 산소, 질소, 황, 수소. 케라틴의 화학적 조성 비율 암기법은 탄산질 황수, 탄산질 함수, 탄산질 홍수, 탄산질 형수. 문제 145번. 손톱은 한 달 평균 얼마나 자라는가?
정답은 2번 평균 3에서 5mm. 문제 146번 공기 접촉에 의한 산화와 관련이 있는 것은 검은 면포, 흰 면포, 구진, 팽진. 정답은 1번 검은 면포입니다. 여드름의 근본적인 증상이 면포인데요. 검은 면포는 블랙헤드, 개방형 면포, 흰 면포는 화이트헤드, 폐쇄형 면포입니다. 흰 면포 중에서 일부가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화되어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검은 면포입니다. 언니, 오빠, 누나, 동생 무조건 암기.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147번. 우리 몸 체온이 1도 상승하면 피지 분비는 몇 프로씩 증가하는가? 정답은 1번 10%. 문제 148번. 피부의 기능 중 가장 미약한 것은 체온 조절, 분비, 신체 보호, 호흡 기능. 정답은 4번 호흡 기능. 피부를 통한 호흡 기능은 아주 미약합니다. 폐호흡의 180분의 1 정도. 문제 149번. 하수구 소독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석탄산, 크레졸, 숭홍, 알코올. 정답은 3번 숭홍. 숭홍은 맹독입니다. 숭홍의 희석 비율은 0.1%. 다시 말해서 1000배로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문제 150번. 성장판이라고도 하며 성장기까지 뼈의 길이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정답은 2번 골단판. 뼈 사이에 부드러운 연골로 이루어진 판을 성장판이라고 합니다. 성장판, 골단판, 뼈끝판 같은 의미입니다. 고모, 이모, 조카, 당수 무조건 암기.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151번. 피부 각질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세포, 비늘 모양, 피부 방어 역할, 혈관이 얇게 분포. 정답은 4번 혈관이 얇게 분포입니다. 피부 각질층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진피층에 혈관이 있습니다. 각질층은 피부를 보호하는 케라틴 단백질이 50%, 천연 보습인자가 40%, 지질 10%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연 보습인자란 각질층에 있는 세포들 내부에서만 유일하게 발견되며 수분을 붙잡는 역할을 합니다. 천연 보습인자를 통해 10에서 20%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수분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각질층이 두꺼워지면서 피부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각질층에 있는 천연 보습인자의 구성 성분은 아미노산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으로 PCA, 피를리돈 카르복시산, 젖산염, 요소, 나트륨 순입니다. 꼭 암기하세요.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152번. 우리나라 이용의 역사에서 김홍집 내각은 1차 단발령을 언제 공포하였는가? 정답은 4번 1985년 12월. 문제 153번. 공기 중 이산화탄소는 약 몇 프로를 차지하는가? 정답은 3번 0.03%. 문제 154번. 주사 피부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딸기코, 빨간코라고도 한다. 아직까지 발병 원인을 잘 모른다. 안면과 두피에만 영향을 미친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가 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로제시아, 주사, 딸기코, 빨간코라고 합니다. 빨간 장미, 로우즈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굴 중앙부를 따라 염증이 번져가는 만성질환입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피부 혈관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관이 자극을 받으면 정상인에 비해 더 쉽게 늘어나고 늘어난 이후에는 잘 오므려들지 않는 현상이 되풀이되면서 혈관이 항상 늘어난 상태로 있거나 심해지면 고름, 부종 등이 생기는 자연 치유가 안 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꼭 암기하세요.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155번. 면허증과 영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두 개입니다. 1번 미용사 면허증으로 미용업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이용사 면허증으로 이용업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 당연히 맞습니다. 3번 미용사 면허증으로 이용업 영업신고는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4번 이용사 면허증으로 미용업 영업신고는 불가능하다. 당연히 맞습니다. 5번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1년제 이상의 고등학교, 직업훈련학교, 대학교를 다니시면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6번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7번 미용장 면허증으로 미용업 영업신고는 불가능하다. 틀린 설명입니다. 8번 이용장 면허증으로 이용업 영업신고는 불가능하다. 틀린 설명입니다. 미용장 면허증으로 미용업 영업신고 가능합니다. 이용장 면허증으로 이용업 영업신고 가능합니다.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156번. 항산화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 항산화란 산화에 대항한다는 뜻이다. 우리 몸은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체내 독소인 땡땡이 만들어진다. 이 땡땡을 효과적으로 중화시키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제 성분이다. 활성산소, 비활성산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정답은 1번 활성산소.
세포의 노화란 세포의 산화를 의미합니다. 활성산소란 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유해산소, 산화작용을 일으켜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작용을 촉진합니다. 문제 157번. 항산화 비타민의 종류가 아닌 것은 비타민 A, C, D, E. 정답은 3번 비타민 D입니다. 항산화 비타민은 A, C, E입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에이스 침대는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항산화 비타민 먹고 에이스 침대로, 에이스 침대로.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158번. 일제강점기인 1916년에 상표로 등록되어 판매되었으며 공산품으로는 한국 최초로 제작된 화장품 이름은 박가분, 서가분, 장가분, 청가분. 정답은 1번 박가분. 박가분의 납중독이 사회문제가 되어 1937년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원조인 박가분이 단종된 이후 짝퉁인 서가분, 장가분을 거쳐 청가분이라는 명칭이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제 159번. 남성 헤어커트에서 버티컬 트리밍 하기 전에 요철이 잘 보이도록 분가루를 측면과 후면에 바르게 되는데 이 분가루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4번 천가분. 천가분이란 천시 가문의 분가루를 의미합니다. 머리카락에 분가루를 첨가한다는 의미의 첨가분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왜 머리카락에 분가루를 첨가해야 하나요? 출판사의 오타가 수정되지 않고 현업에서 통용되고 있는 웃기고도 슬픈 현실입니다. 참고하세요.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160번. 화장품 전성분 표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성분이라 함은 제품 표준서 등 처방 계획에 의해 투입 사용된 원료의 명칭으로서 혼합 원료의 경우에는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성분의 명칭을 말한다. 전성분 표시는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화장품을 대상으로 한다. 성분 표시는 화장품에 사용된 함량순으로 많은 것부터 기재한다. 혼합 원료는 개개의 성분으로 표시하고 5% 이하로 사용된 성분이나 착향제 및 착색제에 대해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할 수 있다. 지문이 길면 다들 어려워하시는데요. 지문이 길수록 의외로 쉽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 이하가 아니라 1% 이하입니다. 혼합 원료는 개개의 성분으로 표시하고 1% 이하로 사용된 성분이나 착향제 및 착색제에 대해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할 수 있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161번. 클리퍼를 사용한 조발 시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시술하는 부위는 전두부, 두정부, 후두부, 측두부. 클리퍼로 커트할 때 어디부터 할 것인가는 전문가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표현의 의미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 가장 편리한 방법, 가장 선호하는 방법,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 가장 위험이 적은 방법 등을 의미합니다. 클리퍼는 제일 민감한 도구이므로 실패할 위험이 가장 적은 또는 실패하더라도 고객이 덜 민감한, 실패하더라도 고객이 항의를 덜 받는 후두부부터 시술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정답은 3번 후두부입니다. 문제 162번. 점토팩이라고도 하며 세안자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팩제는 에그팩, 클레이팩, 왁스팩, 밀크팩. 정답은 2번 클레이팩입니다. 클레이팩, 머드팩, 점토팩 같은 의미입니다. 거저주는 문제죠.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163번. 화장품의 4대 요건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사용성.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정답은 1번. 암기법은 화장품 사댔더니 너무 많아서 이제 안 사유 안. 안전성, 세이프티, 사용성, 유시지, 유효성, 이펙티브니스, 안정성, 스테빌리티. 안 사유 안. 문제 164번. 뉴런과 뉴런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연결 부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시냅스, 신경원, 낭비해결절, 축삭종말. 정답은 1번 시냅스입니다. 시냅스란 신경세포의 연접부, 연결부, 신경 단위인 뉴런과 뉴런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연결 부위를 말합니다. 시냅스 무조건 암기하세요. 신경원, 낭비해결절, 축삭종말 요딴 거 잘 안 나옵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165번. 공중위생관리법령상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 대상물의 수거 지원,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자료 제공, 공중위생 관련 시설 및 설비 위생상태 확인. 정답은 4번. 공중위생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 및 검사는
공중위생감시원의 고유 업무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가 아닙니다. 문제 166번 OW, 오일 인 워터 에멀전의 주성분은 무엇인가? 워터, 리퀴드 파라핀, 오일, 나프타. OW 문제나 WO 문제는 순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문제 푸는 방법은 분모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분모가 먼저입니다. 부모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모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OW에서 분모는 W, 워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203, 204 필기시험 문제 167번. 건강한 성인의 경우 안정시 1분당 심장 박동수는 약 60회, 80회, 100회, 120회. 정답은 1번 약 60회입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심박수는 일반적으로 60에서 100회. 안정 심박수란 운동하고 있지 않은 안정 상태에서의 심박수를 말합니다. 안정 심박수는 60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 168번. 심박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규칙적인 리듬을 벗어나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는 것을 부정맥이라 한다. 심박수가 분당 60회보다 느리면 서맥, 분당 100회보다 빠르면 빈맥이라 한다. 심박수가 60에서 100회로 정상이지만 불규칙한 리듬을 뛰는 것을 불규칙맥이라 한다. 꾸준히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의 경우 일반인들보다 심박수가 높다. 운동선수들의 경우 꾸준한 운동으로 심장 기능이 향상되어 적은 움직임으로도 충분히 혈액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심박수가 60회 미만으로 측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203, 204 필기시험 문제 169번. 스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얼굴 피부 관리에 사용되는 스포에는 일반적으로 온스포와 냉스포 두 종류가 있다. 타월은 자배소독 등의 방법으로 소독한 후 사용한다. 온스포는 팔 안쪽이나 손목 안쪽에 대어서 온도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면도의 최종 단계에서 얼굴 피부의 진정 효과 및 모공 수축을 위해 온스포를 사용한다. 면도의 최종 단계에서 피부의 진정 효과 및 모공 수축을 위해 온스포가 아니라 냉스포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문제 170번. 테슬라 전류가 사용되는 피부 미안기는 무엇인가? 갈바닉, 우드램프, 고주파기, 스팀기. 정답은 3번 고주파기입니다. 고주파기는 10만 헤르츠 이상의 높은 진폭의 테슬라 전류를 사용합니다. 암기법은 고주파기를 구입하면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공짜로 준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203, 204 필기시험 문제 171번. 인체의 대사 과정에서 배출되는 노폐물이나 독소 등이 원활하게 배설되지 못하고 피부 조직에 남아 비만 형태의 울퉁불퉁한 귤껍질 피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혈액과 림프순환 장애가 원인인 피부질환은 셀룰라이트, 켈로이드, 알레르기, 쿠포로제. 정답은 1번 셀룰라이트입니다. 셀룰라이트는 주로 여성의 허벅지, 둔부, 팔뚝 등에 많이 나타납니다. 문제 172번. 헤어 브러쉬 세정법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정답은 2번 세정 후 살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고 응달해서 말린다. 헤어 브러쉬를 양달에서 말리면 살이 휘어질 수 있습니다. 브러쉬 살을 위로 가게 한 채 말리면 뿌리 쪽에 남아있는 이물질이나 습기에서 미생물이 자랄 수 있어서 위생상 좋지 않습니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173번. 에센셜 오일 추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오일 추출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추출 방법에 따라서 같은 식물에서 추출하여도 전혀 다른 향의 에센셜 오일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수증기 증류법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80% 이상 대부분의 에센셜 오일들이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된다. 수증기 증류법은 짧은 시간 동안 대량의 오일을 추출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나 고온 수증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 성분이 파괴되기도 한다.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하기 어렵거나 섬세한 향, 좋은 성분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은 압착법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하기 어렵거나 섬세한 향, 좋은 성분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은 용매 추출법입니다. 문제 174번. 에센셜 오일 추출법이 아닌 것은 수증기 증류법, 압착법, 용매 추출법, 혼합법. 정답은 4번 혼합법입니다. 에센셜 오일 추출 방법은 수증기 증류법, 용매 추출법, 압착법, 냉침법, 이산화탄소 추출법이 있습니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175번. 혈액 응고에 주로 관여하는 혈액세포는 무엇인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셀룰라이트. 일반 상식 문제죠. 정답은 3번 혈소판. 혈소판은 골수에서 생성되는 혈액세포입니다. 지혈과 혈액 응고 역할을 합니다. 지혈이 잘 안된다면 혈소판 수치를 확인하세요. 참고로 아스피린은 혈전 용해제로서 혈소판 기능 저하를 유발하여 지혈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 176번. 수홍에 소금을 섞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부패 세균이 내뿜는 독성을 중화시키기 위하여, 소독 대생물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용액 중성화 및 자극성 완화를 위하여, 소독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하여. 수홍은 제2염화 수은입니다. 물에 잘 녹지 않고요. 무색 무치입니다. 금속을 부식시킬 만큼 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살균력이 강해집니다. 수홍에 소금을 섞으면 용액이 중성화되어 자극이 완화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용액 중성화 및 자극성 완화를 위하여.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177번. 고객의 머리숱이 유난히 많은 경우에 본 작업 들어가기 전에 하는 프레커트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딥테이퍼링, 스컬프처 컷, 레이저 컷, 블런트 컷. 숱이 너무 많은 경우에 숱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 작업, 프레커트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딥테이퍼링, 스컬프처 컷, 레이저 컷. 딥테이퍼링이란 뿌리 쪽 가까이 깊숙이 커트해서 모발량을 적당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스컬프처 컷이란 볼륨이 너무 풍성할 때 해당 부분을 조각하듯이 오려내서 볼륨을 적당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레이저 커트란 모발이 너무 풍성할 때 해당 부분을 면도기로 커트해서 모발을 적당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블런트는 무디게란 뜻인데요. 블런트 커트란 무디게, 뚝뚝, 직선적으로, 둔탁하게, 무겁게 커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블런트 커트는 사전 작업이라기보다는 본 작업에 해당하며 숱이 너무 많은 경우 프레커트 없이 바로 블런트 커트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문제가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찍으세요.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178번. 향수 부양률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차례대로 나열된 것은? 정답은 4번 퍼퓸, 5대 퍼퓸, 5대 토일렛, 5대 코롱입니다. 향수 부양률 크기 순서 암기법은 R, O, T, C입니다. 대학생 군인 ROTC 연상하시면 됩니다. R. 리얼 퍼퓸. O. 5대 퍼퓸. T. 5대 토일렛. C. 5대 코롱입니다. 향수 부양률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ROTC 향수 부양률. 이런 문제 못 맞추면 나가 뒤져라 나가 뒤져라. 쪽팔려서 못 살겠다. 제발 붙어라. 충성!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179번. 수압을 이용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체내 독소 배출, 세포 재생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테라피는? 아로마 테라피, 온천 테라피, 돌 테라피, 약초 테라피. 공단에서 막 퍼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정말 억울하죠. 스파란 온천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스파 테라피. 문제 180번. 감염병 중에서 한번 앓고 나면 사후 면역이 아주 강하게 형성되는 것은? 인플루엔자, 세균성 이질, 홍역, 말라리아. 한번 앓고 나면 영구 면역이 잘 형성되는 감염병은 두창, 홍역, 수두, 유행성 이하 선염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감염병 문제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181번. 여드름 피부에 직접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아로마는? 유칼립투스, 페퍼민트, 로즈마리, 티트리. 정답은 4번 티트리입니다. 티트리는 호주 청정 지역에서만 자라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피부 질환에 효과가 뛰어나 호주 원주민들이 상처나 염증 치료에 사용했습니다. 문제 182번. 여드름 발생 가능성이 가장 적은 화장품 성분은? 호호바 오일, 라놀린, 미네랄 오일, 이소프로필 팔미테이트. 정답은 1번 호호바 오일입니다. 호호바 오일은 인체의 피지와 가장 유사한 성분으로 여드름 발생 가능성이 가장 적습니다. 라놀린은 양털에서 수출한 기름이므로 동물성 오일, 미네랄 오일은 당연히 광물성 오일, 이소프로필 팔미테이트는 합성 지방이나 식물성, 동물성 지방 등으로 만들어진 무색 무치 액체입니다. 주로 보습제로 사용되고요. 모공을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소프로필 팔미테이트. 프로필 치고는 별로 안 좋네요. 이용사 미용사 필기시험 문제 183번. 천연두, 두창과 수두 차이점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천연두, 수두. 자연능동 면역, 자연능동 면역. 두창 바이러스, 수두 바이러스. 얼굴과 사지에 더 많이 발생한다. 몸통에 더 많이 발생한다. 손바닥, 발바닥에도 발생한다. 손바닥, 발바닥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피부 깊숙이 콩알처럼 단단하다. 피부 표면에 존재한다. 심한 증상이다. 가벼운 증상이다.
어려운 문제죠. 정답은 4번 A에서 F 모두 다입니다. 문제 184번. 췌장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분해 요소는 펩신, 트립신, 락타제, 리파제. 정답은 2번 트립신입니다. 펩신은 위에서 분비, 트립신은 췌장에서 분비, 락타제는 소장에서 분비, 리파제는 위, 췌장, 소장에서 분비. 펩신과 트립신은 단백질 분해 요소, 락타제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 리파제는 지방 분해 요소입니다. 고모, 이모, 조카, 당숙 무조건 암기. 203, 204 필기시험 문제 185번. 살모넬라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살모넬라 균은 가금류, 포류 등이 장내에 기생하는 병원성 세균이다. 6월부터 9월까지가 전체 발생의 70% 정도를 차지할 만큼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주로 발생한다. 살모넬라 식중독에 걸리면 18시간에서 36시간 후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살모넬라 균은 75도씨 이상으로 15초간 가열 또는 63도씨 이상으로 3분 30초 이상 가열하며 사멸되며 5도씨 이하 냉장 보관 시 균 증식이 없게 된다. 살모넬라 균은 난항에만 존재하므로 계란 껍데기를 만졌더라도 굳이 손을 씻을 필요는 없다. 상식적인 문제죠. 정답은 5번입니다. 살모넬라 균은 닭의 몸, 계란 껍데기 등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닭의 몸이나 계란 껍데기를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186번. 코메도제닉 및 논코메도제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코메도란 각질이 제때 탈락하지 못하여 모공 안쪽에 쌓여 고인 상태, 즉 면포를 의미한다. 코메도제닉은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모공을 막을 수 있는 이란 뜻이다. 논코메도제닉은 모공 막힘 가능성이 낮아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한 화장품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라놀린 오일, 코코넛 오일, 미네랄 오일, 이소프로필 팔미테이트, 이소프로필 미디스테이트 등은 넌코메도제닉에 해당한다. 갑자기 영어가 나오니까 개짜증 나시죠? 코메도제닉과 넌코메도제닉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쉬운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양털에서 추출한 라놀린 오일, 코코넛 오일, 미네랄 오일, 이소프로필 팔미테이트, 이소프로필 미디스테이트 등은 모공을 막아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코메도제닉에 해당합니다. 고모, 이모, 조카, 당숙 무조건 암기. 203, 204 필기시험 문제 187번. 갈바닉 기기의 응급 효과로 틀린 것은 피부 연화, 모공 수축, 신경 자극, 혈액 공급 증가. 어려운 문제죠. 갈바닉의 의미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이런 뜻입니다. 음극은 음이온을 밀어내고 양극은 양이온을 밀어냅니다. 피부의 미세한 전류를 통과시켜 화장품이나 영양성분을 피부 깊숙이 침투시키는 미용 기기가 갈바닉입니다. 갈바닉의 음극 전류로 인해 신경이 자극되고 혈관이 확장되면 피부 조직이 연화되어 모공 속 피지, 각질, 노폐물 등이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암기법입니다. 음극은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는 칼날처럼 생겼습니다. 칼날, 알칼리. 알칼리는 팽창 배출 개념입니다. 팽창 배출이므로 늘어짐, 연화입니다. 갈바닉의 음극을 전기세정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디스인크러스테이션입니다. 음극, 마이너스, 칼날, 알칼리, 팽창, 배출, 늘어짐, 연화, 전기세정, 디스인크러스테이션. 꼭 암기하세요. 따라서 정답은 2번 모공 수축입니다. 수축은 축소 개념이므로 산성, 플러스입니다. 양극입니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188번. 갈바닉 전류의 음극에서 생성되는 알칼리를 이용하여 피부 표면의 각질과 피지 및 모공 속 노폐물을 세정하는 방법은 디스인크러스테이션, 이온토포레시스, 리프팅 트리트먼트, 고주파 트리트먼트. 갈바닉 음극은 칼날, 알칼리, 팽창 배출 개념, 늘어짐, 연화, 전기 세정입니다. 영어로는 디스인크러스테이션. 음극은 빼기 개념이므로 피부 독성을 제거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디스인크러스테이션. 문제 189번. 갈바닉 기기의 양극 효과로 맞는 것은 피부 연화, 모공 수축, 신경 자극, 혈액 공급 증가. 갈바닉 양극은 플러스이므로 방패처럼 생겼습니다. 방패처럼 생겼으므로 산성이고요. 수축, 축소 개념, 내실을 다지는 부스트 개념입니다. 영어로 이온 토포레시스. 양극은 더하기 개념이므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모공 수축. 갈바닉을 간단히 정리하면 갈바닉의 음극은 마이너스이므로 피부 독성 제거, 갈바닉의 양극은 플러스이므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쉽죠? 203, 204 필기시험 문제 190번. 공중위생업소는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위생관리 등급을 받게 되는데 위생관리 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할 때의 기준이 아닌 것은 영업소에 대한 출입 및 검사, 위생감시를 실시하는 주기, 위생감시를 실시하는 횟수,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횟수. 위생관리 등급 1등 업소와 위생관리 등급 꼴등 업소에 위생감시를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위생관리 등급 1등업소는 영업소에 대한 출입 및 검사를 널널하게, 위생감시 실시 주기를 길게, 위생감시 실시 횟수를 적게 합니다. 위생관리 등급 꼴등업소는 영업소에 대한 출입 및 검사를 빡시게, 위생감시 실시 주기를 짧게, 위생감시 실시 횟수를 많게 합니다. 하지만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횟수는 1년에 한 번 3시간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203-204 필기시험 문제 191번. 알코올이 주 베이스이며 손이나 작은 도구들의 소독 및 청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핸드워시, 소프, 핸드크림, 세니타이저. 영어가 나오니까 어렵죠. 하지만 상식으로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세니타이저. 세니타이저란 소독제, 소독기, 소독용품, 살균제, 살균기, 살균용품을 말합니다. 문제 192번. 여드름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포크린선의 분비 증가, 염증 반응, 모낭내 이상각화, 여드름근의 군락 형성. 문제 푸는 방법은 땀샘, 기름샘은 서로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땀샘 문제에 기름샘 보기가 나오면 그게 정답이고요. 기름샘 문제에 땀샘 보기가 나오면 그게 정답입니다. 여드름 발생 원인은 피지성과 관련되어 있고요. 땀샘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아포크린선의 분비 증가. 아포크린선은 땀샘이기 때문입니다. 203-204 필기시험 문제 193번. 기생충과 중간 숙주의 연결이 틀린 것은 광전열 두조충, 물벼룩송어, 폐흡충, 민물개 가재, 간흡충, 쇠우렁이 잉어, 유구조충, 오염된 풀. 광전열 두조충을 물벼룩 송어가 먹습니다. 폐흡충을 민물개 가재가 먹습니다. 간흡충을 쇠우렁이 잉어가 먹습니다. 하지만 유구조충을 오염된 풀이 먹진 않습니다. 유구조충을 돼지가 먹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폐흡충과 간흡충 암기법은 패다가 간회붕, 패다가 간회붕. 사람을 막 패다가 보니 간이 바깥으로 붕 떴다. 사람을 막 패다가 보니 간이 바깥으로 붕 떴다. 패다가 간회붕. 패다가 간회붕을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접니다. 꼭 기억하세요. 203-204 필기시험 문제 194번. 호기성 세균이 아닌 것은 결핵균, 보톨리네스균, 녹농균, 백일해균. 문제 푸는 방법은 2번의 보톨리네스균이 다른 것과 비교해서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보톨리네스균은 통조림통 안에서 자라나는 세균인데요. 통조림통은 산소가 없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보톨리네스균은 산소가 필요하지 않은 혐기성 세균입니다. 결핵균, 녹농균, 백일해균은 호기성 세균인데요. 보톨리네스균은 산소가 필요 없는 혐기성 세균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혐기성 세균은 편성과 통성이 있는데요. 편성 혐기성 세균은 산소가 없어야 성장할 수 있는 세균이고요. 통성 혐기성 세균은 산소를 필요로 하진 않지만 산소가 있어도 성장할 수 있는 세균을 말합니다. 문제가 좀 어렵지만 이해를 먼저 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203-204 필기시험 문제 195번. 1차적인 피부 장애 증상이 아닌 것은 피부 질환의 초기 병변이 아닌 것은 원발진이 아닌 것은 속발진인 것은 팽진, 결절, 소양증, 두드러기. 여기서 두드러기는 팽진을 의미하므로 정답은 3번 소양증입니다. 원발진, 속발진 문제 푸는 방법은 원발진 10개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원발진은 피부 질환의 초기 단계, 건강한 피부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므로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점, 홍반, 수포, 면포, 농포, 팽진, 구진, 종양, 낭종, 결절. 암기법은 반반, 포포포, 진진, 종종, 결절. 다시 한번 반반, 포포포, 진진, 종종, 결절. 참고로 속발진 12개는 반흔, 상흔, 회양, 위축, 인설, 찰상, 미란, 가피, 균열, 태선화, 착색, 소양증입니다. 단순 가려움증은 질병이 아니므로 원발진이고요. 소양증은 질병이므로 속발진입니다.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203-204 필기시험 문제 196번. 산업보건에서 근로자의 육체적 작업 강도의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에너지 대사율, 도수율, 강도율, 건수율. 이용사, 미용사 직업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입니다. 화나죠? 짜증나죠? 문제 푸는 방법은 육체적 작업 강도란 체력 소모를 의미하고요. 체력 소모는 열량 소비, 에너지 소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에너지 대사율입니다. 알고 보면 쉬운 문제. 문제 197번. 산업보건에서 강도율을 구하는 공식은 보기에 보면 손실 작업일수를 연간 근로자 수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 차이는 곱하기 100이냐, 1000이냐, 만이냐, 100만이냐 이런 거죠. 강도율이란 근로시간 합계 1000시간당 요양재해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이므로 정답은 2번 손실 작업일수 나누기 연간 근로자 수 곱하기 1000입니다. 무조건 암기하세요. 203, 204 필기시험 문제 198번. 일사병, 열사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사병은 강한 햇빛과 더운 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일시적으로 체온을 조절하지 못해서 생긴다. 일사병은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섭취하면 증상이 호전되나 열사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열사병은 뇌온 상승에 따른 중추신경 장애로 발생하므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온열 질환이다. 열사병은 대부분 고열의 밀폐 공간에서 발생한다. 특히 여름철 차 안에서 고온에 의한 질식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일사병은 고열, 정신이상, 탈진, 구토, 설사 등 열사병과 유사한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열사병과 다르다. 정답은 5번입니다. 보기 5는 열사병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게 수정해서 읽어보면 열사병은 고열, 정신이상, 탈진, 구토, 설사 등 일사병과 유사한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사병과 다릅니다. 203, 204 필기시험 문제 199번. 국민건강증진법령상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판매 용기에 표시해야 하는 주류의 알코올분 기준은, 다시 말해서 주류의 알코올 도수 기준은 1도 이상, 5도 이상, 10도 이상, 15도 이상.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4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주류 제조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주류 중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의 판매 용기에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1도 이상입니다. 일반 상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암기하세요. 203, 204 필기시험 문제 200번. 판사, 검사의 사자에 해당하는 한자는 일사자, 대사, 공사, 의사의 사자는 불일사자,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의 사자는 선비사자, 의사, 교사, 요리사의 사자는 스승사자를 씁니다. 이용사, 미용사의 사자에 해당하는 한자는 무엇인가? 일사, 불일사, 선비사, 스승사. 일사는 국가에서 임명하는 판사나 검사, 회사에서 임명하는 이사나 감사에 씁니다. 불일사는 대사, 공사, 의사, 관찰사 등 고위직 공무원에 씁니다. 선비사는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간평사, 세무사 등 전문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씁니다. 스승사는 의사, 약사, 교사, 간호사, 요리사 등 전문 분야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몸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들에게 씁니다. 이용사, 미용사는 전문 분야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몸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스승사자입니다. 중용 23장 깨달음.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표면에서 광채가 나고, 광채가 나면 원장을 감동시키고, 원장을 감동시키면 감독관마저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러니 평상시 연습할 때부터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빠르게 합격할 수 있다.